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두 가지 사례,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다든가 혹은 비용 측면에서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 기업들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통화적인 요인과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니와는 상관이 없는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변화가 사실상 단기에 비교적 통화량보다는 우리 한국 경제도 그렇고 한국 경제도 규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15위 정도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큰 국가고요. 이 정도 되는 국가들에서는 대체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기에 2년 미만의 타임 호라이즌에서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단순히 통화량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 결국 이런 수요 측면의 요소들, 그 다음에 비용 측면의 요소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희석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수요가 늘어났다가 다시 수요가 이제 줄어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충격은 계속 오지만 결국 시간이 좀 흘러서 한 10년쯤 이렇게 되돌아보면, 과거의 10년 상황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경험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로 쭉 되돌아보면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할 때 수요 측면의 요소라든가 혹은 비용 측면의 요소들을 다 고려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과거에 한 10년, 20년 데이터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렸을 때 전반적으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조금씩 떨어지겠죠. 조금씩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장기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대체로 통화량이 사실상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장기에 보면 한 10년, 20년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결국 통화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화폐의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기업이나 혹은 소비자들이나 경제 전체의 구성원들이 인플레이션을 수용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기업들은 가격을 더 인상할 것이고요. 통화량의 증가에 맞춰서 가격을 인상할 것이고 가게나 소비자들도 그와 매우 컨시스턴트한 비슷한 일관성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화폐 수량 이론에서는 그래서 실질 GDP가 일정할 때 GY가 예를 들면 매년 2%씩 우리 한국 경제가 매년 2%씩 성장한다고 했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바로 통화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의 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물가 상승률이 1%포인트 상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 성장률을 견인했던 것이 무엇일까? 뭐 지금 당장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제 한국 경제의 상황, 그다음에 지금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폈을 때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미국 경제도 매우 상황이 좋지 않고 최근에 뭐 다시 뭐 금융시장이라든가 뭐 주식시장을 통해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물론 이렇게 정말 단기에 몇 개월 혹은 뭐 2분기, 3분기, 1년 이내에 이렇게 이제 경제가 사실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회복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중앙은행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정부의 역할이 사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도 우리가 26장에서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1980년, 1970년부터 한국 경제가 성장해 왔던 이런 과거의 쭉 그 히스토리를 되돌아보면 과연 한국은행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나? 혹은 정부가 적어도 뭐 재정 정책, 물론 이제 과거에 정부가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많이 이제 수립을 했고 실제로 한국 경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사실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체로 이제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재분배 정책이라든가 혹은 뭐 세율 같은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주로 이제 경제학의 텍스트북에 나오는 그러니까 경제 발전의 어떤 컨텍스트에서의 정책이 아니고요. 발전 정책이 아니라 이런 이제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에 있어서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과연 지난 30년, 40년, 50년 동안 한국 경제 성장에 어떠한 역할을 했나라고 되돌아보면 별로
물론 위기 상황에서 위기 대응은 잘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과거에 7%, 8%로 성장해 하던 시기에 과연 어, M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라고 되짚어 보면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에 있어서 실질 GDP의 증가율 GY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것들과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뭐 한국 경제가 지난 50년 동안 엄청난 물가 상승률을 경험했죠. 그 지금 뭐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가끔 뭐 하시는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뭐 내가 어렸을 때는 버스 요금이 얼마였고 뭐 지하철 요금이 얼마였고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결국은 경제 성장률과 통화량의 증가율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통화량의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한다면 우리는 장기에 적어도 10년 이상의 타임 호라이즌에서는 absolutely not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장기에는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우리가 앞서 봤던 뭐 휴먼 캐피탈이라든가 혹은 피지컬 캐피탈이라든가 혹은 productivity 이런 것들이 GY를 결정하는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장기에 걸쳐서 중요한 것은 경제 성장률을 결정하는 것은 여기서 경제 성장률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한국 경제가 이제 회복되어 가는 국면에서 경제 성장률이 상승할 거예요. 이거 당연합니다.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30년, 지난 50년 동안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률을 가리켜서 제가 G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바로 생산성, 그 다음에 자본, 그 다음에 인적 자본, 노동 이런 것들이겠죠. 휴먼 캐피탈 이런 것들이 사실 GY를 결정하는 것이지 M이 Y의 증가율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화폐 수량 이론, 퀀터티 티오리가 이제 우리한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바로 통화량의 증가율과 실질 GDP의 증가율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제가 텍스트북에서 우리 교과서에서 가지고 온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만든 그림도 있는데 제가 만든 그림은 조금 달라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요. 먼저 교과서 그림부터 보시면 저기 타이틀 보시죠. Long Run Prediction이에요. 장기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을 예측하는 것이 바로 이제 퀀터티 티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아마 한 30년, 40년의 평균값을 사용한 걸 텐데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레이시 세로축이고 가로축이 바로 통화량의 증가율 GM 마이너스 실질 GDP의 증가율 GY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Growth Rate of Money Supply minus Growth Rate of Real GDP 둘의 차이 값이에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큰 국가일수록 그렇죠? 네, 이런 국가일수록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높다.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이런 국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여기 다 많이 모여 있어서 사실 뭔가 뚜렷한 패턴을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죠. 예외적인 국가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의 증가율과 실질 GDP 사이의 차이가 사실 30%, 40%씩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통화량의 증가율이 실질 GDP의 증가율을 30%포인트나 상회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은 매년 뭐 한 5%씩 5%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5%씩 성장하고 있는데 통화량의 증가율이 35%, 뭐 40%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통화량이 경제 전체의 통화량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국가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국가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물가 상승률도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그림인데 제가 만든 그림은 가로축에 사실 GM-GY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만든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GY를 뺐습니다. 그래서 1인당 GDP의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이고요. 생산성과 자본 스탁과 인적 자본 스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빼두고 통화량의 증가율과 인플레이션 레이트의 차이만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요. 여기서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 로그 값을 취했어요. 네, 둘 다 로그 값을 자연 로그로 표시를 해서 그림을 조금 더 좀 예쁘게 그리고 싶어서 로그로 표현한 것입니다.